네, 안녕하십니까. 송당송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빠가지고 핑계겠죠. 하지만 바쁘게 돼가지고 잘 못 찍었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부분 저희들 업로드를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면에 나오는 걸 좀 줄여달라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재편집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11시, 보통 11시에 도착을 해요. 이날도 이제 약속해서 미리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을 해주셔서 두 분이 오셨는데,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가로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젊은 신혼부부셨는데 워낙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시고 3억의 매물이 아마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 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건가 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분석이 되고 또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추진하시는 분이 6월부터 동의를 70~80% 받아왔는데 1년 가까이 2분 정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단지에서 진행 상태를 65% 다음 75%까지 20일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제가 이런 방송을 좀 좋은 마음에 여러가지 사실에 대해서 찍어드린 한편으로는 후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죄송스러운 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업체분들도 저희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후회되는 부분은 이게 본질하고 다르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제가 수치상으로 사업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하셔도 된다, 혹은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각자의 유리하게 해석을 하셔서 전체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시기도 하고 큰 그림은 못 보시고 부분적으로 보셔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회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방송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이 이제 좀 빗나가는데 70~80% 받아놨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80% 받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구를 하겠죠. 또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는 8월 4일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분양 자격에 대한 전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자격 승계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좀 빨리 진행을 하시는데 앞으로 진행에 대한 의구심이 들죠.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조합원들도 그렇고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조합 설립이 되고도 또 많이 부딪히시는데 그 부분은 진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라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전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정확한 설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싫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객관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일반 분양물이 얼마 받고 조합원 분양가 얼마 받았을 때 이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고 또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데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다 왜 등등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이 되시려면은 스토리가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로주택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파트 2배 3배 오르는 그런 걸 생각하셔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차선책,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약 5억 이상 되지 않은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런 부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5% 7% 남기고 멈추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때문에 동의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변수라든가 일반 분양가라든가 뭐 맥시멈 평당 가격 이런 프로세서 이런 등등을 갖다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설명을 안 한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매우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진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객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자재값 상승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재값 상승이 되시면 어차피 분양가도 올라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재값 상승 때문에 분담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없으면 또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조금 이따 설명이 나왔지만 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위치는 좋은데 직장이시니까 잘 고르셔가지고 편의시설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잘 구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가, 내가 얼마 주고 사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예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요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계산해보니까 분담금이 약 한 8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8억에 대한 기준이 추진하는 쪽에서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거기도 약간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조합 분야가 낮춘다고 해가지고 조합 분담금이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시지가 기준을 잡은 거랑 그 다음에 사업비용 잡은 거랑 일반 분야 기준 잡은 거랑 해서 맞춰서 계산을 해가지고 안분을 계산해보면 분담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억 6천인가 3억인데 얼마 들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전세도 있고 이랬었는데 예상했던 설명하고 좀 다른 분담금이 나오셔가지고 구입을 안 하셨을 거예요. 또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해드린다면 신축 빌라 업자가 파는 가로주택 구역 내에 빌라였습니다. 신축 쪼개기죠.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빌라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빌라의 금액이 과연 투자 대비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점을 두고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3억 정도 분담금을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3억보다 훨씬 더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보시면 좀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3억보다 훨씬 나오는 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체 종전자산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요즘 앱에 나오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충분히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지는 종료자산을 비율 잡아놨는 책자에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가 전체 합계가 100억인데 추진하는 쪽 자료에서는 뭐 300억을 잡아놨다. 그럼 3배의 보전개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가지고 있으시는 건물이나 혹은 빌라 공시지가 비율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빌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걸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16세 되면 16세 안분으로 하셔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지 지분으로 분배하셔가지고 또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호수에 대한 자기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산하셔가지고 전체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비율이 공시지가에 얼마나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로 봤을 때 얼마의 퍼센테이지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 빌라가 20억이었다. 그럼 똑같은 대지권 비율이 열채가 있으면 2억씩의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죠. 거기서 비례율을 곱하셔가지고 하시면 권리가액이 나오시고, 그럼 해당 평수의 조합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나의 권리가액이 150% 하니까 3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1억 5천의 분담금을 추후에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나오십니다만은 나의 종전자산이 만약에 3억 정도 나왔어요. 여기에 3억을 주고 산다면 꼭 추가로 내신 거 없지만 계산해보니까 1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3억에 주고 사시면 2억의 프리미엄을, 없어지는 프리미엄이죠. 2억을 주시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이 기준금액이 돼서 비율이 200%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2억의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1억의 프리미엄을 주시고 사신 거니까 실제 분담금은 좀 차이가 나실 수 있죠. 이제 그런 감정가의 비율 권리가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고르실 때 좀 아쉬웠던 점이 단지가 좀 작아요. 대부분 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토지가 없고 전체 부지가 작아서 가로주택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가로주택이 속도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사시고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동의하셔가지고 빠른 진행으로 해서 아파트로 바꾸시는 게 유리하시지만 이걸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높은 기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시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최소한 뭐 200세대 가까이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렸고, 또 분담금에 대한 대출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대출은 좀 바뀌십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되면 40% 나와요. 감정가에 40%. 공시지가도 올라갔지만 감정가도 올라가야 돼 있거든요. 그럼 대출도 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분담금에 대한 게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또 분담금을 확인하면 잔금 때 내실 수도 있어요. 시공사 보증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접근을 하셔라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실물을 보시고 집을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상황이나 사회초년생들
사람들은 특별하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 모은 자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부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가서 아마 입주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좀 응원해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연봉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건데 그래도 집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재개발 혹은 가로주택으로 접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응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좋은 결정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도 있죠. 세대가 좀 많으면 좋다. 관리비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6개월이면 끝난다 그랬었는데 뭐가 끝났냐 합니까? 이제 매도 청구 6개월 끝난다는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매도 청구라서 어느 정도 유리는 나겠지만 6개월 만에 끝난다고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변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100% 필터링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상가에 영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로주택 접근하실 때 물론 맞습니다. 상가가 많으면 진행이 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의뢰 들어온 현장도 상가가 되게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상가 부분도 매매를 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풀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실만 전달이 되면 일이 풀릴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좀 시기할 수 있어요. 고맙긴 한데 야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뭐 그런 심리 때문에도 조합이 진행하면 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임원들에 대해서도 신임을 못 한다는 거. 하지만 추후에 열심히 앞에서 하시고 도움을 바라는 거는 기대도 하지도 않습니다. 방해만 안 해도 충분한데 그분들이 실제로 왜 방해하느냐, 좀 단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전에 무슨 감정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반대도 하시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예산안이라는 거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등 나오면 사사건건 이제 또 말하시거든요. 하지만 비용이 아껴봐야 2배 이상 아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자 비용, 추진이 늦어지면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겪지 않으시면 깨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하물며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잡아내기란 진짜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8월 4일 기준으로 해가 서울 등지, 두기과일지역, 대구 수성구 등등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곳은 되게 속도를 붙이고 하는데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관리지역도 어떤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단점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노후도도 좀 완화해주고 장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하지만 또 진행되는 툴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 등등에 의해서 시간이 매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층수 완화도 지금 뭐 기사에 들리기도 한데 결국은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대단지의 재개발 재건축 힘들었었던 부분들은 어차피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폐도가 좀 문제예요. 폐도라 하면 공공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폐도를 할 수 없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폐도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라지는데 사실 기존의 길을 그대로 두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 모아주택으로 하는 것처럼 지하를 공유해서 주차장을 공유하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소규모 관리지역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아주택이나 소규모 관리지역이나 노후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10년, 20년 걸려야지 노후도가 완성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부분도 소규모 관리지역이 들어가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후도가 떨어지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도록 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에피소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분들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나요? 많으실 텐데 정말 열심히 잘 성공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제가 모든 현장이나 뭐 이런 걸 다 컨설팅 해드리기 힘들고요. 하지만 열정이 있으시고 계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서로 간에 또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제 톡으로도 연락을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상담에 대해서 화면으로 해서 다시 제가 재녹화하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또 좀 더 부지런하게 업로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부동산이었습니다.